안녕하세요. 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좀 두꺼운데요. 두꺼운 만큼 그 가치를 확실히 해주는 온택트 경영학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두 분입니다. 두 분 모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님이십니다. 마르코 이안시티, 카름 라크안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디지털 혁신과 AI 분야에 대한 강의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하버드의 두 교수님들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책 자체가 아주 쉽게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생각을 해볼 적에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면 한 번쯤 이 책을 정복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많은 책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많은 화두들을 던졌는데요. 이 책은 경영학이라는 책의 제목만큼이나 기업 경영의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앞으로 어떠한 의미이며 앞으로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실제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했던 과거의 영웅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름 시대를 호령했던 코닥, 세계 1위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던 노키아 등 그들이 현재처럼 쪼그라든 것은 절대로 사업을 열심히 안 해서, 다시 말해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안 했느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세계관 안에서 해오던 방식과 관점대로 정말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죠. 다만 주변 환경이나 세상이 급변하면서 빅데이터나 AI 등의 법칙과 논리에 회사가 따라가질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버린 것이죠. 여기 아마존의 주가가 나온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181페이지에 나오는 표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는 이미 1990년대에 아마존이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방식으로 이런 회사의 운영 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정말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회사 내의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단절된 구조들을 타파하고자 플랫폼을 만들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표 X축 하단에 보이는 오비도스, 그루파, 산타나라는 것은 아마존이 회사 운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개선해 나갔던 플랫폼들의 코드명입니다. 이미 세 번째인 산타나에 이르러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세계 최상급의 AI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는 소매업을 넘어서 AWS로 대변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분야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주당 350만 원 정도 되고요. 제프 베조스는 세계 1위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기업 운영 모델의 핵심 요소들을 우리가 디지털화하고 재설계하고 정교한 데이터 플랫폼과 AI 기능들을 구축해서 현재와 같은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 우리가 중요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크게 5가지로 그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 하나의 전략 수립입니다. 현재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것으로 조직을 적응하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바꾸기란 정말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경영진이 전력을 다해 헌신하면서 하나의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여 전파하고 부서 간의 네트워크의 힘을 키워내야만 합니다. 회사의 비전에 맞게 수립된 단 하나의 전략을 바탕으로 클라우드와 AI 등의 기술적인 힘을 결합을 하고 부서 간 네트워크의 힘이 강화된다면 이것이 종합적으로 조직이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미래의 운영 구조는 데이터 분석 및 AI에 최적화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적용 범위에 걸쳐서 기술이 통합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다시 말해 기술적인 요소를 조직에 입혀내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러한 통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의 용도와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의 표준화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를 효과적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와 AI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표준화와 CEO가 바라는 회사의 기술적인 운영 구조를 조직원 모두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애자일 조직입니다. 애자일 조직이란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말합니다.
AI 중심의 운영 모델 구축의 핵심은 가능한 많은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 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AI를 다루는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소규모로 팀을 꾸려서 매우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해 나갈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고급 인재 유치하는 것입니다. AI 중심 기업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것을 만들어낼 고급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 AI, 분석 같은 분야에 깊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 생태계 안에서 조직의 전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처음에는 고급 인재를 유치하더라도 계속해서 AI 운영 모델을 관리를 하고 발전을 시킬 관리자와 리더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AI 기반의 운영 모델을 완성해서 디지털 전환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AI 기반의 서비스의 힘이 많은 이익을 창출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생활과 사이버 보안 문제와 같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위험들을 다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가상의 회사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이 그 회사의 사장일 때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라는 회사가 있고 여러분이 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대여해주는 회사죠. 과거에는 비디오 테이프였고 현재는 DVD를 매체로 하는 DVD 영화 대여업인 것이죠. 이 A 회사의 가치는 고객에게 좋은 영화를 추천하고 대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 영화 대여업이 잘 될 때 성장을 해서 이제 조직 규모도 어느 정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장이 축소되고 회사는 적자가 쌓여갑니다. 비로소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CEO인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좋은 영화를 보았다는 경험을 판매하는 회사다. 이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관리 부서를 만들고 몇 년간 업을 하며 쌓여진 이러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 내에 단 하나의 전략을 천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객에게 딱 맞는 영화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고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싶은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러한 비전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쌓인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이 좋아하는 영화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영화 추천 엔진을 개발해서 완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조직 전체에 그동안 일해왔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와 AI를 바탕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업무를 표준화하고 통합화 시켜냅니다. 이 모든 업무를 이끄는 리더는 데이터 분석과 AI에 능한 다른 회사의 고급 인재 B라는 분을 어렵게 모셔왔고 그가 기술적 리더의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이 기술적 리더 B는 영화 추천 엔진만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힘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이었던 A 회사는 비로소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애자일 조직으로 핵심 부서를 바꾸고 탄력적인 업무, 변화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리더 B와 함께 애자일 조직은 A라는 회사를 단기간에 완전히 다른 회사로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버립니다. 바로 이 A 회사는 어디일까요? 감이 오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입니다. 20년 전 초창기의 넷플릭스는 영화 리뷰를 게재하고 DVD를 대여하고 판매하는 회사였지만 현재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영화 추천 엔진으로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추천을 해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서 컨텐츠 회사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죠.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수업을 내가 듣는 것처럼 다루고 있는 범위나 깊이가 정말로 상당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모든 사회 부분에서 이러한 디지털적인 변화가 가속이 되었고 정말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 과연 내가 생활하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디지털 전환을 시켜내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과정에서 내게 돈을 벌어다 줄 기회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닐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책은 기업을 운영하는 관리자나 CEO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의 단초를 많이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이 책을 읽는다면 앞으로 유망한 회사들이 무엇이며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아마 더 분명해지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경영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현재의 기업 환경이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분야를 내가 배우는 경영학과 좀 믹스를 하게 되면 내가 더 경쟁력이 있어지겠다라는 그러한 배움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이 책에 A부터 Z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빡!